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1월 29일자로 애플 영업 실적이 이제 발표됐죠. 그 이전에 이제 약 한 달 동안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마침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애플이 영업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해 이제 4분기 영업 실적인데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액이니까 애플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거든요. 지난 1월 초만 하더라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뭐 2,300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GDP보다도 훨씬 크죠. 그만큼 이제 애플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워낙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은 주식시장의 역할이 실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GDP의 70% 차지하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좋으면 소비도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대장주인 애플의 영업 실적은 미국 실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죠.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하락하던 주가가 기술적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애플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플의 영업 실적은 그런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4분기 매출액이 1239억 달러입니다. 분기니까 4를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 거의 뭐 5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어떻게 보면 1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비중이 크다는 거죠. 미국의 연간 GDP 갖고 21조 정도 되니까 애플 매출액이 연간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4를 곱하면 그러면 0.5% 가까이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애플 한 개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5%인데 간접적인 효과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면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요.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업도 애플 주식을 대차자 대표에 많이 편입해가 있으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조세 부담 능력 향상으로도 연결되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또 매출액 대비 27%나 돼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매출액 마진율이 다른 기업보다 높기는 한데, 가전제품은 매출액 마진율이 4%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휴대폰도 이제 매출액 마진율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휴대폰 회사지요. 그러니까 매출액 마진율이 높고 기기값도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의 영업 실적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생산 원가가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27%나 되는 거죠. 매출액은 겨우 11% 증가했는데 지난해 동기죠. 그런데 이제 영업 실적은 영업 이익은 그보다 또 약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 상승 요인인데 애플 주가 상승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 우량기업 대부분이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차대조표가 개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주가 상승 요인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가지고 비교하면 삼성 계열사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계열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주가도 오르는 거죠. 같은 이치로 미국 상장기업 대부분이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장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죠. 또 애플 주가 덕택에 다른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다른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또 상장기업도 많잖아요.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도 많지만 애플 덕택에 주가가 상승한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장기업 전체로 애플 효과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1월 29일 애플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다른 기업 주가도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거지요. 그만큼 이제 애플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 주가 상승은 애플 주식 보유한 상장기업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1차 효과고, 또 이들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니까 2차 효과죠. 그 다음에 증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건 또 3차 효과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29일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애플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장 후반에, 그러니까 애플 실적 발표할 무렵에 급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애플 및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한 가게가 있잖아요. 또 근로자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실물 부분에서 3차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시차를 두고 작용하죠. 그래서 미국은 그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대기업, 50대 기업이죠. 뭐 500개 기업 중에서도 약 한 50개 기업, 이 기업의 그 영업 실적 개선이나 매출액 증가는 미국 경제 전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난 1월 29일 주가 반등과 동시에 또 금리까지 안정됐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장기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월 29일 날 장기 금리까지 안정되는데 그 애플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안정되니까 단기 금리도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애플이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비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단기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또다시 하겠지만은,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은 마치 장기 물가 안정에서 단기금리 안정을 찾고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대화를 애플 효과에 대해서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